마티스의 작품을 보면 이것이 진짜 창문인지 그림인지 좀 의아하게 만드는데요. 오히려 그런 점들이 마티스의 작품을 좀 더 흥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속 화가는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여러분, 앙리 마티스 하면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아마도 바로 이런 작품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미술 교과서에서 우리가 자주 만났던 앙리 마티스의 작품은 인물을 있는 그대로의 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담아 좀 담대하게 채색한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앙리 마티스를 야수파의 대표 화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야수파, 즉 포비즘의 어원은 미녀와 야수의 그 야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수 같은 색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상당히 강하고 대담한 색을 쓰는 화가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 책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는요, 이 앙리 마티스의 야수파적인 초상화가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인생 그림은 앙리 마티스의 창문이 있는 실내 풍경입니다. 일단은 앙리 마티스의 긴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저는 마티스의 대표작을 4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했던 부인의 초상화와 같은 담대한 색으로 채색을 한 야수파적인 페인팅입니다. 두 번째는 문양이 있는 회화인데요. 마티스는 당시 보기 드물게 회화에 문양을 끌어들인 화가입니다. 이 작품들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티스의 작품에는 상당히 구불구불한 패턴들이 많습니다. 당시 마티스는 모로코와 같은 해외여행을 통해 아라베스크 문양이라던가 식물 문양의 모티브에 큰 영감을 받아서 본인의 회화에 문양들을 접목을 시킵니다. 이 문양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장식미술로 생각이 되었는데 마티스가 이 문양들을 회화에 끌어옴으로써 하나의 조형 요소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티스의 그림은 시간이 한참 흐른 요즘 봐도 상당히 일러스트적이고 평면적이면서도 디자인적인 감각이 돋보입니다. 세 번째, 앙리 마티스의 대표작은 바로 컷아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컷아웃 시리즈를 봤을 텐데요. 한국에도 이 컷아웃 시리즈가 전시가 된 적이 있었죠. 앙리 마티스는 1941년 71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암선고를 받거든요. 근데 이 수술 후에 앙리 마티스의 사진을 보면 저도 처음엔 의아할 정도로 상당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쇠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이때 사진들을 보면 앙리 마티스가 휠체어에 앉아서 가위를 가지고 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의사들이 앙리 마티스에게 몸 건강이 좋지 않으니 유화를 그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티스는 상당히 열정적인 화가다 보니까 유화를 하지 못하면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종이에 과슈로 색칠을 하고 그 종이를 오리는 컷아웃 기법을 생각을 합니다. 앙리 마티스는 이 컷아웃 기법으로 다양한 시리즈를 발표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영국에 여행을 갔었는데 그 당시에 앙리 마티스의 컷아웃 시리즈를 뮤지엄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상당히 재미있게 본 부분은 마티스의 컷아웃이 다른 화가들의 콜라주와는 다르게 완전히 잘 밀착해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시침핀 같이 뾰족한 도구로 이리저리 구도를 잡으면서 연습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즉 마티스는 종이를 오리고 나서 그 오린 종이를 어떻게 배치하는지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실제 마티스의 사진을 보면 마티스가 호텔 방에서 1:1 스케일로 본인이 콜라주할 작품들을 연구한 흔적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붓보다 가위가 감각적이다, 이런 말을 남기면서 컷아웃 시리즈를 말년에 완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앙리 마티스의 작품 중에 유독 창문을 그린 풍경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실제 마티스의 작품 중에 이 창문이 있는 실내 풍경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유는 마티스가 이 창문을 연출할 때 어떤 작품은 진짜 창문처럼 그리기도 하지만 이 붉은 조화 속 작품처럼 어떤 창문은 공간 속에 있는 액자처럼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즉 마티스의 작품을 보면 이것이 진짜 창문인지 그림인지 좀 의아하게 만드는데요. 오히려 그런 점들이 마티스의 작품을 좀 더 흥미있게 관찰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마티스는 실제 따뜻한 남프랑스 여행을 많이 갔는데요. 당시 니스에 갔을 때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니스 풍경들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제 책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활동하던 마티스는 40대 후반인 1917년 프랑스 남부에 있는 니스로 갑니다. 앉은 자리를 바꿔 더욱 새로운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가 니스에서 그린 작품 중에는 새로운 시선이 만나는 곳에서 그린 풍경이 많습니다. 눈높이와 방향만 조금만 달리해도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풍경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마련인데 바꾸기 귀찮다는 이유로 독단적이기도 했던 내 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지 않았는지를. 저는 마티스가 그린 창문이 있는 풍경들이 매번 다른 풍경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쩌면 앙리 마티스라는 이 화가가 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이 강한데 그런 모습들이 이 작품에서 많이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늘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사실 조금만 각도를 틀어도 새로운 풍경이 보이잖아요. 혹시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싶은데 도전할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분들께 이 앙리 마티스의 창문이 있는 풍경을 그린 작품들을 추천합니다. 마티스가 그린 이 창문이 있는 실내 풍경을 통해 여러분들도 본인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한 장 인생 그림 이야기는 여기까지.